환율 오름세도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강으로 부도입니다. 세일동물도 부도를 신청했습니다. 육강으로도 부도 신청했습니다. 총장님, 대우가 위험으로 뼛속까지 시장주의자들입니다. 벤기야, 제발 들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면서 가는 방법으로 결정할 겁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서 가진 놈들 중심의 생판적을 시도할 겁니다. IMF의 지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IMF로 가지 않습니다. 정부는 모든 걸 부정하고 있어. 위기도 부도도 없다고. 새끼들 지금 다 뻥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거라고요. 하고 국가 부도를 내자. 모라토리엄 채권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 같아. 공지물인 채무자가 제일 마지막을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국제 협상 진행하는 차라리 부도 내겠다. 모라토리엄으로 IMF의 협상 태도를 바꿀 수 있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만 더 부유해질 세상. 해고가 쉬워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취업이 일상이 되는 세상. IMF가 만들어낼 그런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언론 공개 다음날 모든 언론사 신문을 사서 확인해보지만 어느 한 곳도 씻기지 않았죠. 아무데도 안 시켰어요. 현재 대한민국은 건설사 폐업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PF, 부실 사태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일반인들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아파트에 투자해서 돈을 날려먹는 것보다 기업들이 계속해서 파산하고 폐업한다는 상황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또 한 번의 경제 위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IMF 때는 실제 외환위기라고 해서 외환을 많이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 번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출이라고 해서 너도 나도 엄청나게 대출을 해서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몰빵을 하고 기업들을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음제도가 있었죠. 음을 막지 못하고 음 하나로 모든 것을 운통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빚으로 투자를 했는 것이죠. 외환위기 때는 외환 보유를 많이 하지 못해서 사실 IMF가 터졌는 것이고 경제 위기 상황 때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하고 관계없이 서브 모기지 이론 때문에 미국 경제가 흔들려서 우리나라 경제까지 같이 흔들렸는 상황인데요. 미국 재무부에서도 인정하는, 물론 이런 데이터는 미국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얘기를 하지만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것까지도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쯤만 해도 우리나라는 흔들흔들합니다. 장단기 채권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IMF 때도 사실 어느 정도 시점에서 영희화로 내려가면서 1, 2년 뒤에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고 경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7, 8년도, 2009년도 소위 말해서 영희화로 내려가면서 그 이후에 1, 2년 뒤에 엄청나게 경제 위기가 찾아왔는 상황이고요. 현 상황에서도 보시다시피 약간의 경제 기위기가 왔을 때는 코로나19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이런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이런 데이터까지 확인을 해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시기이다. 그리고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결국은 일반적으로 금리는 아직 하락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강제적으로 금리를 조금 인하시키고 경제 부양책의 어떤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을 뿐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풍선 효과로 향후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된다면 한번 경제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은 해봅니다. 물론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는 더 큰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논했을 때 우리는 평균적으로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거품과 투기 열풍에 급작스럽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게 대부분 투기 세력들과 거품, 그리고 너도 나도 전 국민들이 아파트에 열광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든 물가가 상승이 되든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경유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지만 경기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인건비가 예전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폭락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갑작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까지 내려와야 다시 정상화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여 밑에까지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본 경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서울과 대구가 틀린 것처럼 일본과 한국을 비교는 해도 일본처럼 되지는 않는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폭락을 하더라도 예전 금액대로 내려온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많은 사람들이 폭락 시점에 아파트를 구입했거나 투자를 했거나 투기를 했는 분들 엄청나게 손해는 보겠죠. 모든 투자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항상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실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에게 많은 정보를 듣고 할인 분양이다, 할인이다, 경제 위기다, 아니다. 다양하게 주변 사람들과 저도 논의를 하고 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파트 가격이 급작스럽게 상승을 했는 부분에서 실제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금리만 내려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단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터졌는 것은 고름이 터졌다고 보는 겁니다. 전자의 악성 종양이 몸에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금리가 상승하면서 곧 터지겠지 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그 속에 얼마 터진 종양이 하나 있을 뿐이지 다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또 투자를 하겠죠. 이건 노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내가 돈을 꼬랐기 때문에 본전 생각을 한단 말이죠. 노름은 죽어야 끊습니다. 그 돈을 복구하기 위해서 또 빚을 내고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돈들이 소멸되고 증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락 시점에서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하락할 수 있는 급매물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현재 계속해서 할인 분양의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죠. 돈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급매물이 나오는 거고 돈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할인 분양이라도 해서 돈을 융통시키기 위한 기업의 자구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아파트 가격이 내릴 수 있다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중도금이 지급이 되면 계약 해지가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내일 바로 앞에 땅이 2배로 3배로 상승한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사람, 실제 이 땅이 2배 3배가 과연 상승할 것이냐 지식이 없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사람, 거꾸로 아파트가 폭락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정말 하락을 할까 기다리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 저희 모친 같은 경우는 제가 뭔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면 집안세 있는 거 말아먹으려고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다시피 예전에 우리는 집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많았고 실제 IMF다 경제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에 열광하기 전에 대부분 토지를 많이 구입했죠. 소위 말해서 땅을 많이 구입했는데 그래서 예전에 베스트셀러가 집 없어도 땅은 사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때 그 시기가 제가 한야울 혁신도시에 있을 때 실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20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투자를 해보고 단기 투자를 해봤죠. 근데 결국은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젊은 혈기에 못 모르고 까불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소위 말해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2030 세대들이 부동산에 열광을 하고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투기 세력들이 단체를 끌고 다니면서 투기 투자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집 한 채를 구입하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가격이 올라도 가격이 내려도 구입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소위 말해서 노력을 해보거나 투자를 해보고 소위 말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작은 돈을 아끼지 마라. 엄청나게 많은 투자 클럽들이 있고 카페, 밴드 다양하게 있습니다. 유료 회원방 2, 3만원, 4, 5만원 얼마든지 그런 돈을 날린다고 생각하고 그런 카페에 들어가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단지 기사나 보고 뉴스나 보고 유튜브나 보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는 분들, 그리고 이런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봐본 적도 없고 경험이 없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오늘이라도 적어도 몇십만원 정도 날린다고 생각하고 많은 카페나 투자 카페, 밴드, 유료방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누누이 얘기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물론 똑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경기가 좋을 때 투자를 하면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빠진 독에다가 계속 물을 부었고 돈을 투자해도 안 될 때는 죽으라고 안 됩니다. 언제쯤 투자를 해야 되고 언제쯤 집을 사야 된다고 명확하게 확신이 들 때까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전화를 받고 직접적으로 만나서도 얘기를 해보면 전문적으로 유료 카페방이라든지 유료 밴드라든지 투자 카페라든지 직접 가입해서 많은 정보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몇만원, 몇십만원이 아까우면서 몇백, 몇천, 몇억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은 도둑놈 심보가 아닐까요? 그런 유료 카페나 유료 밴드, 투자 카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가면서 나름대로 많은 얘기들을 듣고 공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돈이 소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들을 게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듣고 나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뭐 볼 게 있겠어 하지만은 보고 나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듣고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을 상황에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나도 모르게 많은 지식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모임을 합니다. 그런 사모임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죠. 유대관계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제시다, 라이온스 클럽이다. 그렇게 투자 아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정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유대관계고 그런 많은 사람들의 유대관계 속에서 더욱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물론 많은 정보를 듣고 나서도 옥석을 가리고 판단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1400~500편이 됩니다. 거기서 최소 영상을 다 받는 분들은 저 정도의 어느 정도 지식은 갖게 될 것이라고요. 100% 제가 아는 모든 노하우를 올려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동향과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실제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현 상황에 부동산이 하락하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한 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무주택자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한 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작은 돈을 아끼지 마라. 오늘의 팩트입니다.